그리고 후보자 재산 관련돼서는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미래컴퍼니 외에도 5개 정도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거래 정지되고 상폐 위기에 있는 회사도 있죠? 예, 좀 부끄럽지만 사실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후보자 주식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후보자로서는 부동산은 투기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주식 투자는 특히 코스닥 등 신생 중소기업, 이러한 벤처기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주식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니었고, 예. 즉 검사하면서도 아니었고,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도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네. 그렇게 있다가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데 오히려 네. 귀감이 된다 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까 이준석 의원님께서 하신 예. 말씀과 같은 뜻으로 알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청문회 때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또 실제로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약속을 안 하더라, 예. 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따님 두 분이죠. 예.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고, 예. 대학은 첫째는, 영국에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 1년에 영국에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개 뭐 방학 때 한 번씩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한화로 한 7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7천만 원 들어간다. 예. 그런데 지금 윤상직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도 제 딸이 둘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학생한테 계좌가, 통장이 그렇게 5개씩 있고 이 돈 저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계좌가 5개인 것은 이제 저희 딸이 영국에서 다 개설한 것인데 아마 그 중에서는 그 면세가 되는 통장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그 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은행 쪽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기본 계좌와 그것과 연결되는 생활비 계좌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됐든 예. 학생 구자에 네. 그렇게 고액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5개 부자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후보자는 억울하더라도 그게 좀 큰 따님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저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굳이 딸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송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저희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굳이 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5개인 부분은 거기서 지금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에서 조언에 따라 필요한 계좌들을 나누어서 돈을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저희가 부정하게 송금을 한 돈을 뭐 숨기거나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딸이 독일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 계좌에 관한 뭐 거래 개설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잔액이라든가 없어진 통장의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문서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분 더 들었어요. 지금 후보자로서는 정당하게 코스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산업을 진작시키는데 나는 기여를 했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또 내 딸에게도 내가 결코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저도 영국 가봤어요. 영국의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은행 거래에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자금을 보냈지 증여를 위해서나 또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저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학비와 생활비, 그다음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지금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증여세와 무관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 어떤 위험 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예, 제가 고위공직자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성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문회 석상에 서는 후보자는 더더구나 과거의 행동이 어찌했든 간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거짓말 하다가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결국 마지못해 시인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우량 주식 얘기를 했다니까 그건 대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좀 꺼림직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안 했고, 오히려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벤처기업도 이익을 보고, 나는 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겠다, 윈윈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정말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윈윈하고자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지금 좀 더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저의 이익이 뭐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네. 그럼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신생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인지, 정말 단기 차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 키움증권 계좌에 있는 걸 제가 보니까 DSK라는 회사예요. 2015년 7월 6일 날 9,370원에 매수해서 2016년 3월 한 7, 8개월 후에 38,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오디안 테크놀로지는 7월 7일 날 2015년 7월 7일 날 2,595원에 매수해서 한 달 있다가 11,800원에 매도를 해요. 엔터메이트는 2016년 3월 29일 날 3,665원에 매수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22일 날 4,440원에 매도를 합니다. 주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꺼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왜 비난받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눈에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매매로 인해서 단기 차익을 얻는 주식 투자도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안 봐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보자 이 계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익을 실현했어요. 근데 개미 투자자가 아무런 내부 정보라든가 정보 제공 없이 이렇게 승률을 높지 못합니다. 다 손해봐요. 10명 중에 9명이 손해를 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익을 봅니다. 누가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후보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거의 주식을 갖고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살아야지만 이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인 춘풍, 임기 추상, 공직자를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임명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남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 글 쓴 거 보면 남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경우에 그 결정, 헌재의 결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후보자가 무슨 결정을 하면은 국민들이 후보자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남들은 만져보지 못한 돈을 주식 한 종목으로 5억 5천 6억씩 번 사람,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해지기를 바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딸이 영국에서 다 개설한 것인데 아마 그 중에서는 그 면세가 되는 통장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그 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은행 쪽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기본 계좌와 그것과 연결되는 생활비 계좌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됐든 예. 학생 구자에 네. 그렇게 고액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개 구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후보자는 억울하더라도 그게 좀 큰 따님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저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굳이 딸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저희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굳이 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5개인 부분은 거기서 지금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에서 조언에 따라 필요한 계좌들을 나누어서 돈을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저희가 부정하게 송금을 한 돈을 뭐 숨기거나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딸이 독일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 계좌에 관한 뭐 거래 개설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잔액이라든가 없어진 통장의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분 더 들었어요. 지금 후보자로서는 정당하게 코스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산업을 진작시키는데 나는 기여를 했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또 내 딸에게도 내가 결코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저도 영국 가봤어요. 영국의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은행 거래에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네, 그렇게 있다가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데 오히려 네, 귀감이 된다 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까 이준석 의원님께서 하신 예. 말씀과 같은 뜻으로 알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청문회 때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또 실제로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약속을 안 하더라, 예. 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따님 2분이죠. 예,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고 예. 대학은 첫째는, 영국에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 1년에 영국에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개 뭐 방학 때 한 번씩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한화로 한 7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7천만 원 들어간다. 예, 그런데 지금 윤상직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도 제 딸이 둘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학생한테 계좌가, 통장이 그렇게 5개씩 있고 이 돈 저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계좌가 5개인 것은 그리고 후보자 재산 관련돼서는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미래 컴퍼니 외에도 5개 정도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거래 정지되고 상폐 위기에 있는 회사도 있죠. 예, 좀 부끄럽지만 사실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후보자 주식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후보자로서는 부동산은 투기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주식 투자는 특히 코스닥 등 신생 중소기업 이러한 벤처기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주식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니었고, 예. 즉 검사하면서도 아니었고,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도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한